안녕하세요. 아줌마의 책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소년이여 요리하라 라는 책입니다. 자립지수 만렙을 위한 소년 맞춤 레시피라는 부제가 달려 있어요. 이 책은 2015년 11월에 초판이 나온 우리 학교라는 도서출판 우리 학교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이 어떻게 해서 저희 집에 있게 됐냐면요. 지금은 고등학생인 저희 큰아이가 중학생 때 아마 무슨 권장도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이후로 큰아이와 또 작은아이까지 다 읽었고, 저는 최근에 아이들 방 책장에서 발견해서 이게 무슨 책이지? 하고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요, 여러 명, 11분의 남자 작가분들께서 한 편씩 이렇게 짧은 이야기를 써서 한데 묶은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평가 김정현, 격투기 해설가 김남훈, 만화가 김보통, 사회학자 노명우, 요리사 박찬일, 소설가 손아람, 펑크 음악가 손이상, 시인 오은, 컬럼니스트 이명석, 영화감독 전계수, 의사 황인철, 총 이렇게 11분이 같이 각자의 이야기를 써서 한데 묶은 책입니다. 이 책은 가장 첫 부분에 취지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걸 먼저 소개시켜 드리면 이 책은 이런 책이구나 이렇게 바로 알게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 평소에 밥 한 번 해본 적 없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소년들에게 자신의 삶을 가꾼다는 것의 의미, 즉 어른이 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생략을 하고 다른 부분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성인, 다시 말해 어른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삶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그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자신이 먹을 음식을 만들고 식사 후 쌓인 그릇을 설거지하며 몸에 걸치는 옷을 빨고 개킬 줄 알고 머무르는 공간을 쓸고 닦을 줄 아는 능력.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기본적인 생활 능력이 언젠가 부모님 곁을 떠나 한 사람의 성인으로 살아갈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기술 아닐까요? 자립 능력,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기술 말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들으시니까 이 책의 어떤 취지 같은 게 들어오시죠? 그러면 또 여기서 그럼 이 기술은 소년과 소녀 모두에게 필요한 기술인데 왜 소년이냐?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도 있습니다. 이건 남자 작가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요리를 통해서 어떤 남자의 자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획된 그런 책이겠죠? 물론 저희 집에는 남자 청소년이 없지만 재밌게 읽었고 저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11분의 이 작가분들, 필자분들 중에서 몇 분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구성이 되었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문화비평가이자 저술가인 이명석님의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프라이팬은 남자의 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전에 얽힌, 전 있잖아요, 이렇게 그 밀가루 입혀서 구워 먹는 거, 전에 얽힌 추억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 되게 어렸을 때부터 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미 자립이 아니라 그 집에서 나와서 그 다른 대도시, 여기 대구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곳에서 누나와 함께 자취를 했었다고 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처음에는 큰 누나와 하다가, 그 다음엔 둘째 누나와 하다가, 그 다음에 셋째 누나와 하다가, 이런 식으로 누나들과 이렇게 자취를 했었대요. 근데 누나들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음식을 하진 않았겠죠. 누나들이 대체로 이렇게 남동생을 보살펴 줬겠죠. 그런데 어느 날 누나가 본가로 내려가고 혼자 지내게 되었는데 그때 전이 먹고 싶었대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배추를 한 통 사다가 그 배추전이 되게 먹고 싶었대요. 배추를 한 통 이제 사는데 그 배추를 파는 할머니가 이거 니네 누나가 사가지고 오라 그랬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자기가 배추전 해 먹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한테 아주 속성 강의를 받은 다음에 그걸 해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해먹고 뭐 자기는 뿌듯해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누나가 돌아와서 부엌에 이제 엉망진창이 된 거죠. 최초의 요리를 했으니까요. 엉망진창이 된 걸 보고 뒤처리 할 줄 모르면 일을 버리지 마라 이런 이제 잔소리를 들었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 이분은 그 이후로도 이제 전에 대한 사랑을 이제 직접 요리를 함으로써 이제 펼쳐갑니다. 대학생 때 이제 하숙집에서 이제 살면서 또 하숙집 아주머니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학생들 요리를 못 해주었을 때가 있었대요. 그때 이제 학생들이 전부 라면 끓여 먹어야 되나? 김치는 어딨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먹는 라면 있죠. 막 먹고 싶어서 먹는 라면 아니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이분이 다시 김치를 가지고 김치전에 도전을 합니다. 근데 처음 한 거였지만 다들 너무 맛있게 먹고 자기도 너무 만족스러웠던 거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현재도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요리는 당연히 이제 필수가 되었고요. 뭐 가끔 뭐 조리 기능사 과정 뭐 이런 거를 수강하기도 하고 직접 이제 요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자신 있는 요리는 여전히 전이라고 해요. 이 전이라는 건 기본만 알면 뭐 밀가루 반죽 입혀서 이렇게 구워내는 불 조절해서 구워내는 그런 기본만 알면 속 재료를 바꿔서 뭐 부추전, 파전, 김치전, 배추전, 호박전, 뭐 오징어나 굴 같은 그 해물을 같이 넣어도 되고 또 소스에 따라서 또 맛도 달라지잖아요. 뭐 간장에 참기름 넣던지, 뭐 간장에 식초, 청양고추, 뭐 배추전에는 초고추장, 뭐 이렇게 다양한 이제 변주가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전히 이게 전을 가장 자신 있게 하고 있고 또 이때 이후로 또 20대 후반에 세계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세계 여행하면서 또 그 만나는 각국의 그런 사람들과 이제 서로 요리를 같이 해주고 먹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또 다른 나라 사람들도 부침개 비슷한 요리가 다들 있더라. 그래서 이런 요리도 맛보고 저런 요리도 맛보고 나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친구도 사귀고 뭐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소개해 놓은 레시피는 애호박전입니다. 애호박 썰어서 이렇게 전 부치면 되잖아요. 그거 소개시켜 주고 있고 그리고 이런 이제 요리와 곁들이면 좋을 그런 뭐 다른 문학이나 뭐 만화, 영화 이런 걸 소개해 놓는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의 구성이 어떠냐 하면 각 작가가 각 필자가 자기의 어떤 음식에 대한 경험을 재밌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요리를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어떤 요리의 레시피를 하나 또 알려주고 그리고 또 이분이 추천하고 싶은 뭐 영화라던가 책이라던가 뭐 이런 거를 또 소개해주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각 필자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나오는 이명석이라는 분은 전에 관한 추억담을 들려주고 애호박전의 레시피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어떤 만화 하나를 이제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천리마 마트라는 만화래요. 저는 처음 들었는데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이 어떤 가상의 대형 마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본사에서 어떤 이사가 사장으로 이렇게 와요. 이렇게 망해가는 이제 별로 이렇게 잘 돌아가지 않는 마트를 활성화시켜라라는 임무를 띠고 내려오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앙심을 품고 좀 회사에 뭐 그런 안 좋은 감정이 있었나 봐요.
이 마트를 완전히 망하게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뭔가를 이렇게 망하게 하려고 뭔가 시도를 할 때마다 막 장사가 잘 되고 그 지역의 경제가 더 잘 돌아가고 또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막 더 잘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소년이여 요리하라라는 책의 첫 번째 에피소드가 이런 이야기고요. 제가 이걸 다 소개시켜 드릴 건 아니고 몇 개만 해드릴 거예요. 한 서너 개 정도만 해드릴 건데요. 두 번째 이야기는 프로 레슬러이자 방송인이자 작가이기도 한 김남훈님의 글입니다. 이분의 글은 제목이 고기는 항상 옳다입니다. 이분은 어떤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요. 고기 중에서도 수육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냥 바로 추억 이야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언제부터 어떻게 고기를 먹게 되었냐에 대한 그런 인류사적인 고찰 이런 걸 이제 처음에 좀 깔아 놓으시고 그리고 본인 얘기로 들어갑니다. 처음 먹어본 고기의 맛은 아무래도 미역국 안에 들어있던 소고기였다고 해요. 그러다가 뭔가 이제 불판에 칙 이렇게 구워 먹는 그런 고기를 이제 점점 좋아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고기 종류 이렇게 구워 먹는 고기를 주로 좋아했는데 유일하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그런 고기 음식이 바로 수육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비주얼이 별로였대요. 그 빛깔이랑 모양이랑 그게 뭔가 그 소나 돼지가 살아있었을 때 모습 그걸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아서 뭔가 끌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자취 생활을 하던 어느 날 겨울에 뭐 먹을 것도 없고 뭐 그랬던 어느 날에 주인집 아주머니가 이제 따끈따끈한 수육을 한 접시 준 겁니다. 근데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건데 그날따라 먹음직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새우젓과 곁들여서 먹었더니 꿀맛이었대요. 그래서 이분은 그때 수육의 맛에 눈을 떠서 직접 이제 수육을 해먹는 그런 경지까지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뭐 수육 뭐 사실 조리 과정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해보니까 조리 과정이 간단한 게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음식이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수육은 어른의 음식이다. 왜냐면 수육 삶아 보셨겠지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기름이 엄청나게 뜨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이렇게 걷어내고 그리고 기름 범벅이 된 그 조리 기구를 이제 설거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해내야 되느냐 그 설거지에 고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 수육이야말로 진짜 진정한 어른의 음식이고 그 마지막까지 설거지까지 깨끗이 그 기름을 제거하는 그것까지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음식이다. 그래서 어른의 음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하냐면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시부모님이 며느리한테 야 애미야 오늘은 간단하게 국수나 해 먹자 이런 말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라고. 국수 간단하지 않다고. 육수 우려내야 되죠. 그리고 면 따로 삶아내야 되죠. 그리고 고명 얹을 거 그거 신경 써서 조리해야 되죠. 그리고 막상 국수를 만들어 놓으면 뭔가 허접해 보여. 그래서 뭔가 사이드 디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부침개라도 한 개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국수 간단하지 않다고, 수육 간단하다고 강력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추천 음식 그 레시피도 수육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소년들이야 수육 많이 삶아 먹어라. 고기의 맛을, 어른의 맛을 느껴보라. 그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천하고 있는 다른 장르는 코맥 메카시의 로드라는 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 멸망 후에 이제 생존자가 살아간다는 것,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책은 저 빨간 책방이라는 팟캐스트에서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읽어본 적이 없어서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피소드가 이제 그 시인 오은 시인이 쓴 얘기예요. 시인님이 쓰셔서 그런지 이 부분이 저는 문장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위기를 사랑해라는 시집으로 제일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이 오은 시인은 김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들 좀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최초의 김밥은 소풍날 엄마가 해주던 김밥이죠.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은 애들한테 김밥을 그렇게 많이 싸주지 않아요. 애들 별로 원치를 않더라고요. 다른 걸 원하지. 뭐 주먹밥이라던가 뭐. 하여튼 저는 저 기억도 엄마가 싸주던 김밥이 제일 생각이 나고 이 오은 시인도 이제 그랬다고 해요. 소풍날에 엄마가 이렇게 싸주면 형이랑 바로 엄마가 썰면 바로 먹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집어먹는 맛을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되게 좋았나 봐요. 그래서 뭐 그 김밥 싸는 날은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군가가 소풍을 가서 김밥 싸는 날은 나머지 가족들도 그날 아침은 김밥인 거죠.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하여튼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어른이 된 이후에 어느 날 이제 오은 씨의 이제 형이 아팠는데 그 아픈 형한테 형 뭘 먹고 싶어? 이랬더니 엄마 김밥이 먹고 싶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동생 이 오은 시인이 직접 김밥을 그날 싼 거예요. 그게 이제 첫 김밥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형한테 들고 가서 이제 맛있게 먹으라고 방금 싼 거라고. 그래서 그 첫 김밥을 싼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창의성을 발휘해서 다양한 김밥을 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청양고추도 넣어보고 매콤한 맛을 좋아해서 그다음에 뭐 데쳐서 그 간장으로 막 그 밑간을 한 오징어도 넣어보고 단무지 대신에 뭐 무장아찌 넣어보고 뭐 여러 가지 재료를 막 달리 하면서 김밥을 싸게 된 거죠. 그래서 항상 뭐 이분의 뭐 친구라던가 항상 좋아하는 사람 그런 분에게 김밥을 싸서 선물하는 일을 했다고 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누가 저한테 김밥 싸서 주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분이 내 문장을 하나 읽어드리면 형편없는 재료도 김 속으로 또르르 말려 들어가 밥에 비호를 받으면 맛있어진다는 걸 알았다. 네, 저도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애들 김밥을 싸면서 알게 된 내용이네요. 저도 그랬습니다. 놀라운 점은 재료가 한두 개 빠진 김밥조차 나름 맛있다라는 거예요. 역시 저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저가 요리를 못 하거든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집에 요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는데 못해요. 솜씨가 없어요. 그래서 애가 어린이집 다닐 때, 그러니까 옛날이죠. 많이 옛날입니다. 그때 이제 처음 김밥을 이제 싸는데 정말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몇 시간 동안 새벽부터 진짜 몇 시간 동안 준비를 했나 봐요. 그래도 이제 싼데 진짜 모양이 너무 엉성해요. 그래서 맛도 없을 것 같았는데 보기에는 맛도 없어 보여요. 내가 그렇게 싸서. 근데 먹어보니까 또 나름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이제 김밥을 싼다는 거를 어떻게 표현해 놓고 있는지 그 문장을 또 읽어드릴게요. 김밥을 싼다는 건 내 마음에 조각조각을 한데 모으는 일.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준다는 건 그 마음을 서툴지 않게 잘 전달하는 일이다. 정말 시인답지 않습니까? 문장이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김밥을 소개하고 또 김밥 싸는 법 레시피도 소개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그 장르, 다른 시인의 시집을 한번 소개하셨어요. 자, 이근화 시인의 차가운 잠이라는 시집 안에 김밥에 관한 시가 있대요. 제목이 김밥에 관한 시 1, 김밥에 관한 시 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김밥에 관한 시 2의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나눠 먹기 좋고 영원히 부드럽고 내가 원한다면 김은 하얗고 순결해서 이새에 껴도 우습지 않다. 네, 어떠신가요?
이거 보고 이 시집도 사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에피소드 여기까지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 삼거리 극장 러브픽션 등의 영화 감독 전계수라는 이제 영화 감독님이 쓴 글입니다. 러브픽션은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하정우 씨랑 배우랑 누구죠? 공효진 배우 나왔던 그 영화인 것 같죠? 네, 이분은 이제 김치볶음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요리 경력이 그러니까 정말 이제 미비하셨대요. 군대 가기 전까지 해본 요리가 라면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이제 요리에 점차 이제 눈을 뜨게 됩니다. 이분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요리를 하시게 된 분이네요. 대학 4학년 때 그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라고 있잖아요. 지금도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 워킹 홀리데이로 이제 호주에서 1년을 보내면서 있었던 일이래요. 그때 하우스메이트가 이제 키 큰 모델 일을 하는 남학생 한 명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라라는 별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뭐 파티나 다니는 그런 이제 여자 학생 아니고 그냥 여자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하우스메이트인 거죠. 방 이렇게 각각 다르게 하우스를 이제 쉐어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 데니얼이라는 모델은 친구가 되게 많아서 막 친구들도 막 그 집에 초대해서 파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 세라라는 여자분은 좀 폐쇄적이었대요. 많이 폐쇄적이었대요. 그래서 하우스메이트인데도 이 전계수라는 이 분한테 뭐 말도 거의 걸지 않고 막 약간 인종차별적인 시선을 보내는 걸 느꼈다고 해요, 이분이. 근데 이 전계수 분이, 이 감독님이, 감독이 되기 전이었겠죠, 학생 때였겠죠. 자, 그분이 김치가 너무 그리워서 이제 한국 음식 재료를 파는 마트에 이제 다니면서 한국 음식 재료를 사다가 이제 음식을 만들어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냉장고에 그 재료를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냉장고가 하나니까 이 룸메이트들이 이제 구역을 나누어서 냉장고 안에 이 칸을 나누어서 이게 쓰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요리를 하다 보니까 재료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라라는 사람은 요리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빵 조각 이렇게 정말 빵 먹고 이런 분이셔가지고 냉장고가 늘 텅텅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라 칸으로도 좀 이렇게 넘어가고 막 그렇게 했나 봐요. 식재료가. 근데 세라가 어느 날 이제 이분 불러서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네 김치 냄새 때문에 진짜 뭐 골치가 아파 죽겠다.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막 말다툼을 했나 봐요. 평소에도 좀 인종차별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기분 나빴죠. 그러던 어느 날에 이제 둘이 같이 이제 부엌에 나와서 이제 먹을 거 없나 이렇게 찾는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세라가 이제 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배는 고팠겠죠. 그런데 그 찰나에 이제 이분이 딱 보니까 제 빵 없는 것 같네. 그리고 자기는 또 뭘 해 먹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세라한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밉지만 야, 나 볶음밥 할 건데 너도 먹을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세라가 야, 볶음밥 뭔데? 그래서 그거 그 스페인 음식 빠에야 같은 건데 뭐 그런 거 있어. 뭐 먹어볼래? 그래서 뭐 그래 뭐 먹어보지 뭐. 그러니까 자기가 배가 고프니까. 그때 이제 김치랑 그 찬밥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볶음밥을 만든 거죠. 해물이 또 있었나 봐요. 해물도 좀 넣고 맛이 오죽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먹었죠. 그래서 줬더니 너무 막 개눈 감추듯 빨리 먹는 거예요. 맛있다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 세라가 이제 어디 갔다 오면 수시로 이제 이분한테 야, 찬밥하고 김치 없냐? 그 김치 냄새 때문에 막 골치 아파서 죽겠다고 해놓고선 이제 김치 없니? 뭐 이렇게 찾을 정도로 자주 같이 음식을 해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음식을 해 먹다 보면 또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 세라라는 사람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뭔가 잘 계속 안 되고 그래서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고 대인 기피증도 생기고 그래서 방에서 안 나오고 그런 식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제 듣고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어느 날에 이제 데니얼이랑 다 같이 야, 우리 이제 한국 음식으로 파티하자라는 이제 의견이
모아져서 파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세라의 부모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세라의 부모님이 이분한테 아우 너가 우리 딸내미 잘 걷어 먹여주고 있다면서 고맙다. 아우 뭐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세라 부모님이 아우 제가 진짜 누구를 초대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아 근데 우리를 초대를 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 오랜만에 딸을 얼굴 보니까 너무 좋다. 다 네 덕분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래서 하여튼 이런 에피소드, 저 이 부분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의 힘. 자, 음식 하나로 이렇게 대화가 되고 마음이 이렇게 열리면서, 정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집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다른 도시로 이동해야 되는 그런 헤어짐의 시간이 온 거죠.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세라가 이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나와서 이렇게 딱 포옹을 하고 헤어졌대요. 아, 너무 이 에피소드가 저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정계수 감독님은 이제 레시피도 김치 볶음밥과 이제 시금치 된장국을 서술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추천 작품으로는 2002년도 헤드윅, 그 카메론 미첼 감독의 이제 헤드윅이라는 영화를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4개의 에피소드 말씀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손아람님은 이제 까르보나라에 관한 거, 그리고 박찬일 셰프는 이제 라면 볶음에 관한 거, 그다음에 금정현 작가는 알리올리오, 노명우 사회학 교수님은 볶음밥, 황인철 산부인과 의사님은 소고기 미역국, 손희상 펑크 음악가 요거트, 김보통 만화가는 계란밥에 대한 각자의 이제 추억담 에피소드, 그리고 레시피, 그리고 추천하고 싶은 다른 뭐 책이라던가 뭐 영화라던가 뭐 다른 것들, 그런 것들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아마도 중학생들의 권장 도서였던 것 같습니다. 소년이여 요리하라 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고요. 소년이든 소녀든 누구나 요리를 하고 누구나 뭐 청소도 하고 뭐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자기 자신에게 맛있는 걸 먹이고 자기 자신을 씻기고 자기가 머무르는 공간을 청소하고 다른 사람에게 패기치지 말고 스스로 자립하는 그런 어른으로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이 이걸 읽고 그렇게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정성 들여 만든 요리를 타박하거나 뭐 심지어 옛날 할아버지들처럼 밥상 엎어버리거나 그런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오늘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